안녕하세요.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정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1.49% 하락, 해지할 자산이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장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JD부장연구소 20기 공지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6일 월요일 날부터 일주일간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를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긴축 우려 지속, 주가 떨어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 1.49%, S&P 500 지수는 0.90%, 다우존스 지수는 0.49% 떨어지며 3대 지수는 4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1.49% 하락, 해지할 자산이 없다. 나스닥은 어제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인 만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지난 연중 최저치인 131 선으로 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연준의 스탠스를 알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어서입니다. 연준의 반응이란 1970년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CPI는 필요 없죠. 연준은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 매파적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 실수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 같자 금리를 내리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금리를 올려 결국 인플레이션 잡기에 실패한 것을 말합니다. 연준은 샤워실의 바보와 같은 정책을 했죠. 아서번스 전 연준 의장은 영원한 바보로 박제가 되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아서번스가 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매파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에 시장이 반응한 것입니다. 아마도 올해 한 번도 깨지 못했던 나스닥 만선과 애플의 마이너스 30% 지점인 13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지를 해야 하는데 해지할 자산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달러인데요.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오면 달러는 강세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연준과 같이 50bp를 올렸지만 연준은 75bp에서 50bp로 내린 것이고 ECB는 50bp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더 긴축적인 강경 발언은 달러가 강세로 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니 달러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란은행도 2023년 1월 9일부터 QT 즉 양적 긴축으로 채권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는 또 어떻습니까?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내년 4월에 임기를 종료하는데 일본이 양적 완화를 멈출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엔화도 강해질 수 있겠죠. 이러니 달러가 연준의 긴축으로 강해진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연준이 매파인데 달러가 약해진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한마디로 달러의 방향성은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달러로 해지하는 것은 힘듭니다. 두 번째는 미국 국채인데요.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기물과 장기물의 차이가 한때 1% 이상 벌어져서 인데요. 단기물은 주로 연준을 따라가는데 장기물은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죠. 그런데 시장은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 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미국 장기물을 사고 있었죠. 그러나 요즘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연준뿐 아니라 ECB, 영란은행까지 죄다 매파적으로 장난이 아닙니다. 이러니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만들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의도를 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의도하는 것은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까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급격히 미국 국채 장기물이 수익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국채 가격이 어제 1% 넘게 미국채 장기물 수익률이 올랐고 오늘도 미국채 수익률 금리가 벌써 3%를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연준과 반대로 미국채 가격을 올리면 연준은 QT 규모를 더 늘리는 식으로 아예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즉 시장에 장기물을 풀어 장기물 수익률을 강제로 올려서 박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니 미국 국채로 해지를 하면 죽습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4% 넘게 미국채 장기물 수익률이 올라가면 해지할 여력은 생깁니다. 다음은 나스닥이나 개별 기업 등의 숏 포지션인데요. 나스닥이나 개별 기업의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숏은 원래 떨어질 때 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떨어진 것은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최저점은 일단 바닥으로 봅니다. 그러니 저항선이 형성되었을 경우 바닥 찍고 올라갈 일만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올랐을 때가 숏에 대한 부담이 적고요. 그 숏에 대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테슬라의 고점 대비 70% 가까이 떨어졌다고 숏을 쳤을 경우 하루에 5% 넘게 올라버리면 멘붕 옵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숏을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과 은과 유가 등 상품인데요. 금과 은과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할 때 오릅니다. 그런데 연준이 매파적이니 금리 오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요즘 금과 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도 오르기가 힘듭니다. 연준의 의도가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것이라면 유가가 오를 리가 없죠. 오히려 경기 침체 시기에 급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소비,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유가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와 같이 불확실할 때는 현금만이 가장 큰 해지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은 달러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서 다운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1.49% 하락, 해지할 자산이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성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